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주로 박스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정정 신청은 뭔가? 정정 신청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죠. 한쪽이 거부할 때 빼고는 계약서를 신고서에 담아냈죠. 부동산 거래약 신고서 제출했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어요. 발급받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 면적이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이라고 잘못 썼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 필증이 300으로 잘못 나왔죠. 그럼 계약서 신고 필증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소까지 가서 이게 내가 신고를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죠. 신고 필증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신고 필증에 내가 잘못 신고한 부분을 직접 정정을 해요. 정정해서 200으로 고치고 직거래면 당사자가 서명 떠는 날인 개공이 갈 땐 개공이 서명 떠는 날에 제출하면 새로운 신고 필증을 주는 거예요. 신고 필증은 직접 정정해서 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서는 없고 그래서 이름을 정정 신청이라고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정정 신고 이렇게 내진 않아요. 개념을 잡으면 되고 어쨌든 신고 필증의 아래 내용이 뭐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정 신청되는 항목을 쭉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박스 형태로 물어보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아주 말아두시면 정정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바꿔줍니다.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검증은 다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검증 없이 무조건 바꿔주는데 그 대신 검증이 필요 없는 항목들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항목은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성명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성명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럼 사람이 바뀌어버리게요. 주민등록번호 안 돼. 가격 이런 건 다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만 해줘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잘못 신고되지도 않았는데 정정 신청을 하러 올 사람은 없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은 가능은 하지. 뭐 공무원이 총각이 개공인데 갔다 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막 다 눈에 밟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저대로 신고했는데 막 200을 면적을 300을 바꿔가지고 갖고 가서 그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300으로 받아와. 다음도 어떻게 또 가야잖아. 원래도 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 아니면 절대 정정 신청을 하러 가지 않는다. 잘못 신고도 안 했는데 정정을 하러 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암기 방법은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전주에 상사가 있는데 비대사면 어떤 종류의 사은품을 줘? 지지면이란 라면을 줘요. 지지면 아까 소지면 있었죠? 이건 지지면. 자, 전주 전화번호 또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 전화번호 주소 전주 상사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주 상사. 그다음 비대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뭐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토지 종류라는 건 없잖아요. 토지 종류라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지지면, 지목과 거래 지분과 면적이다. 지지면. 일단 암기가 필요하고요.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토지 종류 X. 소재지 지번을 정정해버리면 땅이 바뀌어버리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쉽지 않을걸요. 성명은 이미 출제했습니다. 성명 X, 주민등록번호, 뭐 여기 없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다 안 되고 가격 쪽은 다 안 됩니다. 가격은 다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다음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이쪽은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나온 적은 없고요.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직접 표시하라. 이렇게 정정하라고. 정정하고 그 정정 부분에다가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가, 개공이가 갈 때는 개공이가 서명 떠는 날인에 제출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두 사람 모두 다 공동으로 서명 떠는 날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정정할 때는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떠는 날인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둘이 만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주는 혼자 간다. 전주는 혼자 간다. 이렇게 보시라고. 전주는 혼자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혼자도 가능하다. 한옥마을 혼자 여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정 신청 들어오면 신고불증을 재발급해 준다고요. 지체 없이 신고불증 재발급, 지체 없이 재발급해 줍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당연히. 그 앞에도 다 안 나왔지만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제 등 신고 다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누가 요즘에 방문합니까? 개공들이 다 사무실 컴퓨터로 전자문서를 하는 거죠. 정정 신청도 신고 필증을 이렇게 컴퓨터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면 신고 필증이 전자문서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하면 클릭해서 정정 신청 메인 들어가서 이제 전주 상사 비대 종료 지지 및 정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3번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은 전주는 혼자 가잖아요. 단독으로 서명 날인의 정정을 하고 싶을 때, 이것도 공동으로 할 때는 상관없지만 전자도 되겠지만 단독 서명 날인의 정정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 당연히 불가능하죠. 한 사람만 들어가면 제출이 안 될 테니까요. 서명 날인 둘 다 들어가야 되고, 서명 날인은 공인인증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도 제출 대행 다 된다고 정정 신청했던, 좀 이따 우리 변경 신고하든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이 가든 개공이 위임받은 소공이 가든 다 제출 대행은 되니까 제출 대행은 전부 다 됩니다. 이 법에 있는 거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자, 변경 신고. 변경 신고는 올바르게 신고를 잘 했어요. 면적 200, 200으로 잘 신고했다고, 계약서, 신고서, 신고필증 잘 했는데 둘 간의 합의로 계약 내용을 바꿨다 이거. 이렇게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새로 쓴 계약서와 신고필증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치 안 되니까 이때는 신고필증을 정정해 내면은 정정으로 들어온 줄 아니까 이건 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변경신고서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써서 내면 새로운 신고필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변경신고. 자, 변경신고는 아래 내용이 뭐 된 경우? 변경된 경우에 등기 신청 전까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어요. 암기 방법은 비지면, 조가, 중잔, 제외. 미지면, 조가, 중잔, 제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지면, 조가, 중잔, 제외. 랩입니다. 제 노래가 자꾸 똑같다고 그러시는데 또 다르잖아요. 전주, 상사, 비대 종료, 지지면. 이건 미지면, 조가, 중잔, 제외. 다르잖아. 랩이잖아, 랩. 미지면, 조가, 중잔, 제외. B는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다음에 면적. 이 세 가지가 좌우가 공통입니다. 공통인 거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 비지면, 여기도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거 같잖아요. 비지면, 비지면 같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앞에다 깔아서 일부러 비지면은 공통이다. 물론 본질은 달라요. 이건 내가 신고를 잘못한 거고, 이건 신고 내역이 변경된 건데, 어쨌든 뭐 시험 문제는 낼 수도 있지 않나요?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가 모두 가능한 걸 고르시오. 삐지면 고르면 됩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삐지면 조건 또는 기한,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쪽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격 쪽. 중도금 바뀌면 잔금도 당연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급이라는 건 이건 6번 쪼개면 4개 쪼개져요. 중도금, 잔금,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 이렇게 가능하다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8번에 공동 매수와 부동산이 다수일 때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일부가 뭐 될 때만 제외되는 경우만 해준다. 추가나 교체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익혀두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매수할 때 부동산을 2개 샀다고, 2개 샀는데 하나를 제외한다. 하나를 제외하는 건 변경신고 되죠. 변경이 됩니다. 근데 하나가 추가된다.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은 하나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왜 이건 변경신고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거 부동산 거래신고 안 했잖아. 검증 안 받았잖아. 이거 거래신고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추가되는 거 거래신고 다시 하라고요. 그럼 하나가 교체되는 건 뭐냐? 하나가 교체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세모 빠지고 네모 들어오고. 이거 부동산 거래신고 안 했잖아, 이거. 이게 처음부터 이건 거래신고를 다시 해야 되지, 이거는. 하나가 제외될 경우만 변경신고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지면, 조가, 중전, 제외. 미지면, 조가, 중전, 제외. 자, 됐고.
주로 변경신고 쪽은 문제 한 번 나왔고 이건 두 번 나왔건 박스 문제 두 번 나왔는데 변경신고는 변경신고 되는 걸 다 골라라 했을 때 네 개 다 답으로 보기 네 개 다 답으로 나왔었어요. 이건 틀리게 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변경신고 되는 걸 다 골라라 했는데 뭐 주민 전화번호 이게 썼다고 쳐. 이 네 개가 좀 민망하잖아. 전화번호 변경신고 뭐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전화번호 변경됐다면 안 될 게 뭐 차라리 내 잘못 썼다고 정정 신청하게 해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너무 여기 없는 걸 굳이 찾아내고 그러진 않는다. 그냥 주로 틀리게 낸다면 이쪽이 가능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암기법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외운 게 그 정정인지 변경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정정의 지읒, 전주도 지읒 이렇게 지읒 여기는 변경의 비읍, 미지면의 비읍 이렇게 돼 있잖아. 비읍 이렇게라도 외우면 좋아요. 전주상사 이렇게 하는 건 정정, 비지면 이렇게 하면 변경입니다. 변경 신고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직거래일 땐 당사자가 개공이 갈 땐 개공이가 변경 신고서에 서명 달인 제출하라. 근데 이제 변경 신고서만 내면 돼요. 입증 자료는 낼 필요가 없는데 원칙은 입증 자료 안 내지만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 변경은 없는데 가격이 변경되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받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했는데 어떻게 다른 조건을 그대로 가격만 바뀌겠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더 달라면 더 줍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죠.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니 이때는 변경 신고서 낼 때 새로 쓴 계약서 사본 등 입출금 내역과 같은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내야만 해주겠다는 거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면적은 변경 없고 가격이 변경될 때입니다. 면적도 들고 가격도 들면 당연한 거잖아요. 면적 줄고 가격도 준 거는 변경 신고서만 내도 되죠. 또 4번도 작년에 신설된 건데 공급계약 전매에서 거래 가격 중에 거래 가격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분양 가격과 선택 품목, 그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이라고 했잖아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지불액이 있었잖아. 추가 지불액. 추가 지불액은 그 프리미엄을 뜻했었잖아. 프리미엄. 근데 이건 안 되고 이 두 가지만 분양 가격 선택 품목은 건설회사와 나와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건설회사 분양자 3,000명인데 이 3,000명의 관계를 다 변경 신고하는 것도 번거롭지 않냐.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 가능하게 하자. 그 대신 가격이 바뀌는 거니까 계약서 사본 등은 내도록 하자. 가격 바뀌는 경우는 계약서 사본 등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분양가격 선택 품목은 그 건설회사와 나와의 관계니까 이건 일방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거지. 추가 지불액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의 가격이니까 이거는 단독으로 안 되지 당연히. 단독으로 안 되고 이것만 단독으로 가능하다. 재발급, 전자문서인데 3번은 왜 안 되는데 입증 자료에 돼야 되니까. 사실은 4번도 안 되는 건데 4번에 대한 규정이 지금 실수로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입증 자료에 내야 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정정 신청 30회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정정 신청 아닌 걸 찾아라.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면. 건축물의 종류. 그다음에 전주. 주는 되는데 개공의 성명 이런 건 없죠. 없고 개공의 주소는 뭡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당사자의 주소는 있지요. 비지면 아니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그다음 그다음에 전화번호 당사자 전화번호는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변경 신고서 낼 수 있는 경우를 다 골라라. 23회니까 꽤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저건 23회 다음에 7년 만에 나온 거고 이게 곧 나올 때도 되지 않나 싶은데 거래 지분 변경 아까 우리 비, 지, 면, 조가, 중잔, 제외 이렇게 되잖아요. 거래 지분 어디 있어? 지분 여기 기한 조건 또는 기한 그다음에 면적 중도금 그다음에 지급일 이쪽 되잖아. 다 4개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자,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가 이번에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 1일자로. 현재는 법률만 만들어져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예 없습니다. 아직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일단 임대차 계약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게 아니구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주택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니까 아마 그 대통령령에 가격이 얼마 이상일 때만 신고한다는 걸로 만들어진가 봐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보증금, 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다 30일이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해제 신고 30일, 임대차 30일.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라. 이것도 신고관청입니다. 시군구청 가서 하는 겁니다. 임대차 신고도. 임대차 신고도 신고관청에. 누가? 당사자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OX, X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하는 거 없습니다. 처음에 이걸로 입법리고 해서 내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해가지고 빠진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걸로. 또 임대차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적용하니까 이 지역도 곧 나오길 텐데 지금 뭐 뉴스 정도 보니까요.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될 거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대통령령 같은 거 나오면은 이런 데다가 좀 추가로 좀 쓰고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방이 국가 등이면은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하고 한쪽의 거부함 역시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해 주고 근데 신고관청은 신고 접수, 신고필증 발급이나 변경, 해제 신고, 변경, 해제 신고 곧 배울 거예요. 이런 거 사무의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읍면 동장, 출장 소장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어디 가서 주민센터 가서 우리 주민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주택 임대차 신고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아직 시행도 안 됐고 시행도 안 됐는데 근데 우리 갑자기 또 신고관청에 하면 번거롭잖아요. 주민센터는 바로 집 앞에 있는데 신고관청은 시군구청까지 멀 수도 있잖아요. 이게 멀 수도 언제 거기까지 갔다 오냐 이거야. 그러니 아마도 신고관청은 이런 일들을 읍장, 면장님, 동장님, 동장이 주민센터잖아요. 이런 출장소장 이런 데다가 위임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임대차 신고를 주민센터에 가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높을 거예요. 일단 법은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하는 거고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하는 거지만 이런 데다가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고 우리 개공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주택임대차 계약이 변경과 해제 신고. 변경은 뭐 예를 들어 2년 있다가 보증금 차임을 증액해서 새로운 변경 계약을 했다는 거지. 임대차 계약 신고한 후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이나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 변경, 해제되었으면은 마찬가지로 변경, 해제되고 이것도 며칠? 똑같아요. 30일 안에 당사자 공동신고해라. 개공이 하는 거 없습니다. 똑같아 밑에는.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한쪽에 거부하면 국토부에다 단도신고. 이때도 또 성신고필증 발급, 권한 위임. 이걸 이제 위임했으면 당연히 이것도 위임하겠지. 당연히. 자, 뭐 할 만합니다. 30일, 양쪽 다 30일 당사자가 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개공이 하는 건 없고 한쪽에 국가 등이 해야 되고 한쪽에 거부하면 단도신고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했다고 전입신고하면 이 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럼 실제 갑자기 뻥 찌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임대차 신고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평상시대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지. 네, 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건데 가끔 그 임대차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버리면 주택으로 취급되니까 집주인들이 이걸 못하게 막 못하는 조건으로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걸 막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전입신고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안 할 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될 텐데. 그러니까 평소대로 해라. 이거 전입신고 해라.
안 하려고 하지 마 이거지. 안 할 거잖아. 근데 이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자,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 또 민간임대주택 경우는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각의 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나 변경신고했다면 역시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신고 접수를 완료했다면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거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찍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임대차 신고하라는 얘기죠. 확정일자도 찍어준다는 이거죠. 신고한 점 확정일자부 작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라 이런 말인 것이고 임대차 신고였습니다. 우리 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임대차 신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과태료. 과태료 종류 많아요. 3천만 원 3개, 500만 원 5개, 그다음에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2개, 주택 임대차 100만 원 이렇게 종류가 3개, 5개, 2개, 10개, 11개, 과태료가 11개나 있습니다. 자, 3천만 원 이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였다. 이게 공인중개사법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우리 꾸 개공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리가 하는 행위. 개공이가 거짓된 매매 계약을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줬고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대박이네. 개공이가 가짜 매매 계약을 도와줬어. 그리고 개공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했다 이거지. 했다. 물론 당사자가 할 수도 있어. 직거래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중개사법에 따라 임등취 아니면 업무정지. 형벌은 3-3. 이걸 지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랑 별개거든요. 별개입니다. 대박이네. 그 다음에 이거 매매 계약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해제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낮은 가격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낮은 가격을 지우고 나중에 또 하려고 하는 거죠.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3천이다. 매매계약 하지도 않았음에도 해제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거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 거짓 제출했어, 또 필요한 조치 이행 안 했어. 3천 3개. 3천 3개. 자, 500짜리. 왜요? 라고 이러는 거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일 지났다는 겁니다. 한쪽에 거부할 때 공동신고 거부한 자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죠. 또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자인데 누구? 당사자. 그렇죠. 거래 당사자지. 개공은 해제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해제 신고 30일 안에 하지 아니한 자. 역시 거부한 자 포함.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거짓 신고를 도와줬다 이거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걸 도와줬다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여기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거는 3천. 외의 자료는 500. 그 다음에 당사자가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신고하지 말아요. 거짓 신고에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요구하다. 자, 왜요? 줘예요. 뭐가 이렇게 좋냐고? 그나마 좀 싼 편이라 좋다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 뭐냐? 신고 의무자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만 거짓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 거래 가격이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서 내용 자체를 어떤 것들이든 거짓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빅 좋네.
자, 여기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공한테 사장님 복비 더 드릴게요. 거짓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거짓 신고를 요구해서 요구. 그랬더니 개공이 해드려야죠. 라고 거짓 신고했다 이거지. 거짓 신고했으면 A, B는 요구한 자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될 것이고 개공인은 거짓 신고했으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될 거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걸로. 이번에는 A, B가 개공한테 사장님 거짓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 개공이가 뭐래요? 안 된대. 나는 절대 거짓 신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절대 위반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A, B가 이 사장님 아마추어인가? 좀 해줘. 왜 안 해주고 그래? 해줘. 개공이 안 돼. 난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을 거야. A, B가 우리가 또 준비했지 또 복비 더 드릴게 했더니 개공이 얼마요? 얼마 더 드리게 했대. 됐어요. 과태료 얼마나 센데. 그럼 제가 빠질 테니까 둘이 하세요. 그래서 개공이 얘네 둘이 이제 거짓 신고하는 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것을 조장, 방조 도와줬다고. 어떻게 도와줬냐? 일단 직거래로 계약서 새로 써야죠. 매매 계약서 직거래로 새로 써야 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도 직거래로 새로 써야지. 새로 쓰고 그리고 개공은 다 빼야죠. 빼고 복비는 현금, 입금, 카드, 현금, 영수증 없죠. 그게 어디 있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다 지워. 카톡 차단. 전화기를 바꿔버릴 거냐? 바꿔버려. 다 지우고 우리 지나가다 만나면 모르는 사이야. 혹시나 만약에 당신 둘이 지금 거짓 신고했잖아 지금. 당신 둘이 거짓 신고했는데 하다 걸리면 내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직거래인 거야. 이렇게 해서 신신당부하고 거짓 신고 도와주고 거짓 신고했지. 근데 걸린 거지. 걸렸는데 당사자 뭐라고 그래요? 우린 직거래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당사자 둘이만 과태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직거래입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저 사장님이 도와줬는데 뭐 이러는 거지. 치사해 정말. 그러면 이제 그런 순간 A, B는 뭐예요? A, B는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 신고 의무자잖아요.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가 의무자고. 근데 중개거래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뭐가 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되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한 게 드러났잖아요. 이럴 때는 개공이가 조장 방조 500 그리고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다 5%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그린 그림은요. 개공에게 거짓 신고를 요구했죠. 그럼 당사자 500, 개공이가 거짓 신고했으니까 개공 5%. 근데 두 번째 그림은 개공이가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할 것을 조장, 항조 도와줬잖아. 근데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잖아. 이때는 개공이 500, 당사자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주로 이제 5번, 1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3번하고 2번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100만 원 이하는 쉬워요.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 해지 신고 안 했다, 거짓으로 했다. 안 해도 100, 거짓해도 100이에요. 안 해도 100이고 여기는 거짓해도 100이에요. 안 했든 거짓했든 다 100만 원 이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이 복잡한데 자, 여기가 3,000 3개, 500 5개, 5% 2개, 100짜리 하나니까 11개. 11개 중에서 신고관청은 다음에 7가지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7가지는 자진 신고 감면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4가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이 여기 따로 써놨어요. 여기다가 따로 써놨는데 자진 신고라는 게 뭐냐 이거지. 자진 신고라는 건 이겁니다. 아까 똑같은 거 해보죠. 거래 당사자 거짓 신고 요구했지. 그러니 개공이 거짓 신고했잖아요. 그럼 당사자 500이고 개공 5%잖아 이렇게. 이게 신고인데 안 걸렸어. 일단 안 걸렸고 잘 지나갔으면 된 거잖아. 된 건데 매수인이 지금 뭐 하죠? 공부하죠. 랜드프로 공부하잖아요. 공부했는데 마침 오늘 거짓 신고 요구해서 거짓 신고 했는데 오늘 밤에 인강을 들은 거예요. 오늘 밤에 인강을. 큰일 났네 이거. 나 이거 걸리면 큰일 나잖아. 과태료. 그래서 겁이 나.
그러면서 잠이 와나? 잠이 안 왔지. 뜬 눈으로 나를 세웠어. 아침에 눈 떴으니까 뭐 한숨도 못 잔 거잖아.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은 아닌데 벌써 몸은 어디 가 있어? 구청 가 있죠. 구청 가서 뭐라 그래? 공무원한테 공무원 씨 어제 값이 다 내갔잖아요. 다 내갔는데 제가 사실 그 매수인이다. 근데 우리 거짓 신고했다. 이걸 자진 신고하는 거야. 자진 신고. 자진 신고하면은 이자는 과태료 뭐 되고 면제. 감경 면제니까 면제될 수도 있고 감경될 수도 있고 얘네 둘만 독박. 얘들만 과태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진 신고라는 거죠. 자진 신고의 효과가 뭐예요? 거짓 신고할 것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효과죠. 예방 효과. 근데 7가지를 자진 신고했을 때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스토리를 좀 읽어드리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했다. 우리 500만 원짜리 1번. 거래 당사자인데 해지 신고하지 않았다. 500짜리 2번.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500짜리 3번.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개공으로 하여금 거래 신고하지 않게 하고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여기 5번. 4번을 빠졌고 여기 4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여기. 아니 여기 5번 했죠. 실제 거래가 거짓 신고 의무자가 여기 들어가고 이것도 다 들어가죠. 5번, 2번 다 들어가고 주택임대차 협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거 4개. 3천 3개 다 안 되고 500짜리 4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을 좀 이해해 볼게요. 일단 A, B 거래 당사자 개공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직거래를 아까 직거래인데 A, B가 신고하지 않았다. 둘 다 30일에 신고 안 했다고. 한 명 가지 신고. 그 다음에 당사자인데 해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지 신고 안 했고 둘 중에 한 사람 가서 자진 신고. 그 다음에 3번은 조장 방조 이렇게 도와줬지. 조장 방조했더니 신고 의무자가 여기 아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네, 너무 가까워서 이제 눈이 어려워서 그래요. 자, 3번, 5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지금. 도와줬더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셋 중에 한 사람 자진 신고. 그다음에 여기 4번하고 여기 5번. 4번, 5번은 거래 당사자가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했더니 개공이 신고를 거짓으로 했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자진 신고 하는 거죠. 주택임대차 신고 당사자가 주택임대차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자진 신고 2명 이상이 함께 위반한 것들인데 자진 신고 감면 사유가 아닌 것은 3천 3개 다 안 되고 500짜리 하나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자, 그러면은 3천짜리 3개 다 안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였다.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였다. 이게 빠진 특별한 이유는 없어 아직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마도 안 봐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봐주지 않는다. 봐주지 않고 이거 자진 신고했던 대박이죠. 저 자진 신고 왔어요. 우리 매매계약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짓 신고했거든요. 드러나면 과태료 받는 거죠. 똑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까?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으면은 예를 들어 뭐 5월 10일까지 제출해 그랬어. 근데 5월 10일까지 안 냈어. 안 냈는데 그 다음 날 가서 나 안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모르겠어 알지? 내가 5월 10일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이미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내가 자진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봐준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외의 자료.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외우세요. 왜 3천? 왜 3천? 3천 3개 이건 왜잖아. 왜 3촌이 암기 방법이야. 왜 3촌? 왜 3촌은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개발한 암기 코드입니다. 자, 왜 3촌? 왜 3촌은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니다. 아닌데 이 암기 코드는 제가 스스로 개발한 건 아니고 작년에 학원 강의하다가 모 학원생이 선생님 그거 왜 3촌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 한 5월 달쯤 된 것 같은데요. 네. 왜 3촌은 자진 감면 사유 아니고 나머지 다 된다. 자, 자진 신고 감면 사유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다. 자진 신고하면 아예 면제해 줍니다. 아예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하면은 50%를 깎아 주는데 뭐 이거 말고 좀 더 있어요, 내용이. 셋 중에 가장 먼저 조사는만 해줘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매수인이 갔다 왔는데 매도인이 가서 저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개공이 가서 나는 이러면 안 되니까 셋 중에 가장 먼저 사람을 해줘요. 조사가 시작된 후라는 것은 신고관청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해라라고 서면을 발송한 때야. 발송한 때가 이제 조사가 시작된 때인데 만약에 사무실에 왔더니 등기우편이 와 있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달려가야 되죠.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만 50% 깎아주거든요. 나중에 개업하시고 첫 번째 하실 일 있어요. 여기서 내 사무실에서 신고관청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교통편.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 오토바이. 예, 그리고 거기 신고관청에 가서 몇 층에 어떤 사무실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미리 다 동선을 좀 파악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렇죠.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우리가 깎아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감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동안 자진신고에서 무려 3번이나 감경 면제를 받은 사람은 4번째부터 안 해준다고요. 도대체 누구야? 개공인가 보죠. 개공이 아니면 어떻게 1년 동안 3번이나 자진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개업 공인 중에 확률이 높겠지. 인생의 낙이야. 당사자 거짓신고하기 꼬셔. 그리고 꼬신 다음에 거짓신고하고 또 찔러. 그래서 엿먹이는 걸 1년에 3번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과태료는 당연히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관청에 부과하는 거죠. 신고관청에 부과하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거. 신고관청, 등록관청 다를 때 신고관청, 등록관청, 신고관청 개공개인에게 과태료 주었다. 부과일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통보해 주라고 그랬죠. 부과일 10일 안에 그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에게도 통보해 줘라.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양이 되게 많죠. 자, 외국인 등 나왔는 외국인 등. 이 외국인 등은 잠깐만 칠판을 보실게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신고 2개, 허가도 2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신고 지금까지 배운 건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부동산 거래 신고 배운 거예요. 이건 내국인, 외국인 따지지 말고 다 해야 되는 거 알죠? 다 해야 되고 지금부터 배울 신고는 외국인 등만 하는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이나 경매, 기타 등등은 누구만 외국인 등만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은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교환 증여일 때는 검인 대상이죠. 검인 대상이고 상속은 신고할 의무가 없죠. 처음부터.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하고 경매도 뭘 신고하는 거 없잖아. 대한민국 국민은. 근데 외국인 등만 이 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하세요. 자, 허가도 2개가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 이런 땅들은 특별히 외국인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땅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등만. 이건 투기와는 별로 관련은 없어 보이는 땅들이죠. 외국인 등만 허가 받아라. 또 3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내국인, 외국인 따지지 말고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법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게 1장이야, 1장. 부동산 거래 신고 1장. 그 다음 외국인 거 다 모아서 이만큼 2장. 이만큼 2장이고 3장이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야, 이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디를 배운다고? 여기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양이 좀 많아 보이죠? 제일 적어요. 제일 적고 이쪽 양이 좀 적어 보이죠?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그게 이 파트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다. 여기 신고도 있고 여기 이제 허가도 있고 허가도 있고 이게 소개 2가지를 배우는 것이고 이제 첫 번째 보실 것은 이거죠. 외국인 등이 누구냐? 이 법에 적용받는 외국인 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흔히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떠올리냐면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 법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하고 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 자는 외국인 등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무조건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문제 낼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은 너무 당연하죠.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당연하죠. 이 단체는 현재 법인이 아닌 사단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인 또는 단체니까. 근데 3번이 중요한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일지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법인 단체일지라도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그라미 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여기다 대입시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이다. 사실상 외국인이 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도 보다 외국인 등이다. 이번에는 1 또는 2가 이 말은 1번 또는 2번이 1번이 2번에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2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이고, 또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2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뭘로 본다? 외국인 등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외국인 등으로 본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여기 세 번째를 잘 냅니다. 세 번째를 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해요. 여기 OX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 밑에 O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외국인 등이다 아니다? 그래도 외국인 등입니다.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는 구성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외국인 등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등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됐고. 이쪽이 워낙 잘 나오고요. 잘 나오고. 외국 정부, 당연한 거 아닌가? 외국 정부도 있고, 프랑스, 미국 다 들어가네. 일본, 중국 다 들어가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 다 출제됩니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는 외국인 등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다. 이렇게 외우세요.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시작.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여기 없는 기구는 안 나와요. 자, 이제 외국인 등이 지금부터 신고, 허가, 신고는 이제 세 가지가 있네. 계약과 계약 외와 계속 보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계약도 있고, 계약 외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은 교환 증여입니다. 여기는 이제 매매는 안 나오지.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요. 매매는 저 일장에서 우리 배운 거고, 교환이나 증여. 교환 증여일 때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작년에 30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그 전에는 다 60일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한쪽에도 메모를 좀 하셔도 되고요. 메모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자, 외국인 등인데, 외국인 등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매매는 며칠? 30일. 교환이나 증여였던 며칠? 60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바꿔치기해서 나와요.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매매는 30일, 교환 증여 60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해서 계약일부터 60일. 이 계약일을 취득일이라고 문제를 10년 전에 냈다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계약일 60일. 이렇게 해요. 계약일 60일.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짓 신고했던 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안 해도 300, 거짓해도 300입니다.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안 하면 500, 거짓 신고하면 5% 그랬잖아요. 여기는 안 해도 300, 거짓해도 500입니다. 안 300, 거짓해도 300이에요.
이렇게 옵니다. 계약일 60일 300. 시작. 계약일 60일 300. 계약일 60일 300. 그다음 계약 외 원인은 많아요.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에다가 작년에 신설된 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게 작년에 신설됐다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라고. 상경, 취. 상경, 취. 이렇게. 상경, 취. 이렇게 보시라고요. 좀 유치하죠? 시험 잘 풀면 돼요. 우리 논문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기 따라온 거 아니라고. 자격시험 문제를 풀러왔어요, 지금. 상경, 취. 이럴 경우는 이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과태료 100만 원,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자, 계속 보유는 뭐냐? 계속 보유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또 대한민국 법인 단체였는데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했다는 얘기라고. 우리나라 부동산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으면 외국인 등으로 바뀐 거잖아요. 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였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지는 않았던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예요.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이 말입니다. 변경일부터 6개월에 신고하고 과태료 100이다. 단순히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렇게 외우세요.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노래 좀 음정도 좀 맞춰서 해봐요. 다시 시작.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교환 증여되면 첫 줄 계약일 60일 300, 상경 취하면 6개월 100.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단순 암기예요, 그냥 단순 암기. 뭐 어디를 이해해야 돼? 외우는 거지 뭐. 그다음에 허가 대상 토지 4가지가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거 외우셔야 되잖아.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으르렁이 뭐예요? 야생생물, 사자. 으르렁.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게요? 으르렁.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와가지고 한이 맺혔습니다. 시험 문제 낼 때는 앞에 법의 이름도 써집니다. 원래 법이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이거,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근데 딱 이름만 알면 돼.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시험 해만 나와서 으르렁이 나오기를 지금 간절히 몇 년째 고대하고 있어요. 으르렁, 올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으르렁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 동물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동물원 시험 우리 토요일 날 보죠. 10월 30일 날. 3일 날 보니까 토요일 날 그러면은 10월 31일이 일요일, 11월 1일이 월요일이겠네. 부담드리고 월요일 날 12월 2일 화요일 날 만나. 화요일 날 12월 2일, 11월 2일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날 여기 서울 대공원 1번 출구 아침 10시. 어때? 약속한 거예요? 약속. 치킨 들고 돗자리하고 치킨 들고 만나는 거예요. 11월 2일. 이거 안 나오면 안 만나. 나와야 만나는 겁니다. 출제되면 11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4호선입니다. 열차. 전철 4호선 대공원역 1번 출구. 치킨 들고 돗자리랑 됐습니다. 자, 약속했어 우리. 자,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 자,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는 계약 체결 전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 여기 신고관청 조심해야 되는데 신고관청 이걸 어떻게 냈었냐면 한 2년 됐나? 3년 된 것 같으네요. 외국 정부가 외국 정부도 있죠. 아까 외국 정부가 외국인 등이잖아요. 외국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X. 외국 정부가 왔으면 국장 정도는 좀 만나야 급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걸 취직할 때 신고관청을 만나는 게 좀 더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강남구청장 허가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크롱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뭐래요? 도대체 강남구청장이 누구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지금. 네. 자, 신고관청 조심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장 아닙니다. 2번은 문장이 뭐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겹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허가를 2번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한 번만 받자 이거야. 그러니 이거 받아오잖아. 그럼 이거 안 받아도 돼. 이거 이따 3장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이거 받아오잖아. 그럼 이거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다행스럽게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등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신고관청은 며칠 안에 허가 불허가해줘라?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줘라. 15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계약은 효력이 없는 무효. 허가 쪽은 원래 무효로 갑니다. 무효. 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으면요. 그 외국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이하 벌금, 징역벌금 가는 거예요. 징역벌금. 외국인이니까 영어로 외워주세요. 숫자 둘둘이니까 total. 외국인은 total 이렇게 외우세요. 외국인은 total. 조금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신고는 유효하고 과태료 받습니다. 일단 적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허가는 무효이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어. 거짓으로 했어. 그래도 그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계약은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다 문제는 이게 무효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 받는 거라고. 근데 허가 쪽은 안 받으면 무효. 그리고 징역벌금 하는 거. 이거 바꿔치기 하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비교하셔야 돼. 비교하셔야 된다. 이런 거 바꿔치기. 이런 거 바꿔치기 하는 거. 이런 거 바꿔치기. 벌금 과태료 같은 거 바꿔치기 한다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문제 풀어보자고요. 외국인 등 옳은 걸 찾아보세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외국인 등이죠. 경매, 상경, 취득한 날부터 6개월 X, 6개월 안에 신고해라.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는 거 없죠 지금. 임대차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요.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따로 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에서 6개월로 신고하는 건 없고 이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틀렸지.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올해부터 적용되잖아요. 주택 임대차 신고 올해부터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 신고 제도가 올해부터 만들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6개월도 아니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써 있을 때 30일이니까요. 30일이니까 좀 틀렸다. 그 다음에 참 이거 아까 위에 안 읽었다. 일단 하고 해드릴게요. 위에 안 읽었네요. 특별자치시장 죄송합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국장한테 직접 제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 받으면 며칠 안에 허가 불허가 해주죠? 15일, 30일이 아니고 그 다음 확정 판결은 히읗이잖아, 히읗.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지. 신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죠. 3번이 답인데 이거 이거 안 읽었어요 제가. 이거 여기는 안 읽은 겁니다. 이거 좀 시험에 중요해요. 일단 신고관청은 외국인이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과 계약 외 계속 보유 신고, 이것도 신고, 또 허가 내용. 즉, 외국인 것만 다 모아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외국인 거는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분기별로 이게 제출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런데 특별자치시장은 본인이 신고관청이면서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니 특별자치시장은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도지사들은 제출을 받고 또 1개월 이내 국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 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에 신고한 취득신고, 계속보유 신고 이걸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직접 국장한테 제출. 맞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 다음 이번에 출제된 거 옳은 걸 다 골라보자.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렇지. 자, 부동산 매매계약이잖아. 매매계약이니까 이때는 며칠? 30일 틀렸고, 상속이 몇 개월? 6개월 틀렸고 지금. 그리고 니을 조심해야 돼. 상선 보호구역 이런 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얘도 보호해야지. 얘도 허가 받아야 이렇게 하면 돼. 베려버리는 거야. 상선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우리 군사, 문화, 생태, 의료랑 이것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번 많이 찍어서 사람들이 작년에 이거 많이 들렸어요. 1번으로 찍어야 됩니다. 1번.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작하겠습니다.